극동아시아 한반도에 자리한 지 4356년, 우리가 자리잡은 이 땅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 양제와 당나라 태종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고려는 10세기엔 거란의 침략에 맞서야 했고 13세기엔 서슬퍼런 몽골과 싸워야 했습니다. 고려시대는 417년간 380여 회의 침략과 분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호란이라고 이름 붙은 만주족과의 전쟁과 외란이라고 이름 붙은 일본족과의 전쟁으로 조선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조선 왕조도 519년간 360여 회의 전쟁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3년에 2번꼴로 전쟁을 하며 지켜온 이 땅을 전쟁 한 번 없이 민족의 반역자들에 의해 경술국치조약으로 일본의 36년간 식민지가 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말하는 내부의 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이승만 정권은 7월 14일 유엔군 사령관 겸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에게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을 위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권을 위임한 후 73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한반도 휴전 상태를 유지하며 세계 최고의 군사력이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전력을 다하여 한반도의 통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힘이라면 우리는 통일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역대로 하는데 북한도 역대로 발광하고 국민은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표면상 북한을 라이벌로 키워준다는 문제가 있고 우리의 국격과 힘을 축소시키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입니다. 대한민국이 내면상 중국을 상대로 군사훈련을 미국과 연합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중국과 싸움은 미국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부안해동안 주변국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게 일본이 돼야지 한국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후원 없이 남북통일도 불가능하지만 중국의 묵인 없이 남북통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력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다 보면 힘을 발휘하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핵 보유를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과 맺은 원자력 협정을 파기하고 NPT를 탈퇴하여 핵 전쟁에 대응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과 표현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이외에는 다 사기이고 정치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핵을 공유하다가 중국에 한 방 맞아서 우리가 핵을 쓰려고 할 때 미국이 한국은 이미 핵을 맞아서 회생불능 상태이니 핵을 쓰면 안 됩니다. 세계 전쟁으로 확전은 나가야 합니다 하고 비밀번호 안 주면 어쩔 건데요. 바이든은 그러고도 남는 사람인데요. 미국이 핵을 가지고 얼마나 알차게 장사를 해먹고 있는데 특허권을 내주겠습니까?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려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핵 보유 이야기를 현실성과 프로세스도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미 우리는 핵 보유국입니다. 비밀이겠지만요. 그동안 북한은 수차례 도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군사작전권을 가진 독립국가라면 국민이 전사하는 2번의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국토가 유린당하는 연평도 포격전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마땅한 상황을 여러 번 참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니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320만 병력을 종이호랑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전권 환수는 유불리의 문제나 조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립주권 국가는 그냥 그래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형편없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인지, 최근 군사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보다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더 강해지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월드랭킹을 통하여 세계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직 정보부 일을 한 사람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나름의 항목을 가지고 핵전력을 제외한 6개 테마의 53개 항목을 측정하여
점수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전 세계의 재래식 군사력 판세를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시청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각국의 핵전력을 추가하여 생각해 보시면 더욱 재미있겠죠? 2023년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네 번째로 6강으로 인정받으며 이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3년 GFP 순위는 시스템의 에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나며 세계 군사력에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죽어가던 영국이 8위에서 5위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습니다. 핵전력을 포함한다면 인정할 수 있으나 영국은 오랫동안 재래식 병력을 감축하여 옛날의 영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이 드디어 2단계 상승하여 군사강국 7강에 합류합니다.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이 높은 군사력 순위를 유지하던 일본이 8위로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탈리아가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브라질을 밀어내고 10강에 합류합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서방국의 전쟁 물자 지원으로 25위에서 15위로 10계단 올라섭니다. 북한은 34위로 우리와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라이벌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환경입니다. 미국은 소련과 중국을 라이벌로 만들면서 세력을 지키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국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라이벌을 만들고 파키스탄은 적으로 만들면서 사회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와 영토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면서 군비를 확충하고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라이벌은 중국과 일본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구실일 뿐입니다. 언젠가 집 나간 북한은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오리라고 봅니다. 놔두면 알아서 기어들어올 북한을 자꾸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러시아와 라이벌이면서도 두 나라도 유럽의 정상 자리를 위해 경쟁하는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너무 커져버려 어찌할 줄 모르고 생존을 위하여 열심히 전쟁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라이벌이 없이 세계 패권에서 편안한 남미의 브라질은 10위로 한 계단 물러납니다. 미중 갈등 구조가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미중 어느 편에 서든지 상대국에 치명적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선 적의 적은 친구라고 미국의 최우선 감시국이 당연히 친구가 됩니다. 미국의 적성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 3개국과 군사력 10강 내 서방국 공격 병력을 살펴보면 왜 미국이 우리나라를 소홀히 대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서방 진영 6개국 공격 병력은 646만 명입니다. 반면 반서방 진영 3개국 공격 병력은 778만 명입니다. 서방 진영은 6개국은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반서방 3개국은 국경을 같이 하는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유리할까요?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우방인 인도와 미국의 적성국이자 중국의 우방국인 파키스탄은 어느 진영에 힘을 실어줄까요? 서방 진영에서 대한민국이 공격병력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778만 명 대 323만 명으로 455만 명이 차이 납니다. 서방 진영이 병력의 차이를 무기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줘야 하는지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대한민국 일부 국민은 당신의 안보를 왜 미국에게 의존하십니까? 미국도 우리보다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정치와 역사에서 가정이 있을 수는 없지만 만약 미국과 중국이 군사력으로 자웅을 겨루어야 한다면 핵을 가진 나라 간 분쟁은 정면 대결로 최후까지 가지 않습니다. 양패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쟁은 대리전으로 자웅을 겨루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결전의 장소는 대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28,000명과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하여 공격병력 323만 명의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생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대만에서 발생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을 격퇴한다면 대만은 흡수하기 편할 것이고 일본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중 사이에 양다리 정책으로 완전히 돌아서겠죠. 우리에게 최악은 전쟁으로 양패구상한 한반도를 지들 마음대로 분할하여 통치하려고 덤비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무서움은 경제에서 시작하여 주도권을 가진 다음 정치적 관계를 중국 중심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패권은 진영을 만들고 그들을 견제하는 여러가지 국제관계의 틀을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팍스 차이나는 최악이고 경제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는 최악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에겐 외교 수준을 맞추며 경제를 취하고 미국에겐 경제 요구 수준을 맞추며 안보를 취하는 형국인데요. 안보는 남이 절대로 지켜줄 수 없는 국가의 지고지순한 책임입니다. 우리 안보는 우리 힘으로 만듭시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날들 만드시기 바랍니다.